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미술대학교의 한국화 전공 교수로 있는 나영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작품이 구축되었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수목채색화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데이터량은 총 4,200장입니다. 4,000장 이상 작품의 제작은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원래 목표했던 양보다 초과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초과해서 작품을 더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품의 제작이 다 끝난 후에는 이미지 정제 작업하고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그 개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작업을 그릴 때 있어서의 작품에 대한 의도라든지 동기 같은 것은 현대 과학의 현재의 기술로서 모든 어떤 인간의 심리적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현재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그러한 심리적 내용까지 규명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이 실제 예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라든지 그 의도와 마음까지 모두 읽어내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인데,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된 내용의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내용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됐을 때 텍스트에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반대로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양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한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의 창의력을 현상화시켜서 구체화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품의 퀄리티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작가 한 사람이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작품을 도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학습시켜서 그 작품을 도출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정말 무한정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력의 실현보다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창의력의 실현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는 그런 지점은 있는 것 같고, 단 현재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 인간이 그리고 있는 결과물보다 더 우월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질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작품이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작품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고 퀄리티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후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모델도 그에 따라서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된 토대 위에서 무한정으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예술가들한테는 한편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창의력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고 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규칙을 세우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모든 회화는 죽었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사진기의 발명이 지금의 회화를 그리는 작가들한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큰 어떤 도움의 매개체가 되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창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작년에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실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챗 GPT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 오픈 AI에서 챗 GPT뿐만 아니라 달리2라고 하는 그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도 같이 선보였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자기 작업에 있어서의 개념 설정이라든지 방향성을 모색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작품을 실제적으로 구상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나 챗 GPT의 활용이 예술계에서는 이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 창작 수업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작가들은 직접 나가서 사생을 해서 대상을 포착을 했다면 또 사진을 가지고 대상을 찍어서 그 소재를 포착을 하듯이 인공지능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지금의 사진기의 활용과 같이 우리가 창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사실 법적인 내용들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특히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작권이라고 했을 때 저작권 안에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활용권이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한테 인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는 인격권의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작 활용권의 문제는 추후 아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한테 인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과연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확산될 수 있을 여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강화문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강화문 전시에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광화문에서의 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서울의 중심가에서 수목 채색화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에 대한 것들을 판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동양화 또는 한국화의 모습도 또 선보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좀 얽매여 있는 동양화 한국화의 모습이 아니라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서 예술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의미 있는 전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